무한급수 11.2절입니다. 무한급수, 무한항까지 계속 더해간다는 의미. 그래서 n은 1부터 인피니까지 a의 n 값이라고 하는 것은 a의 1 더하기 a의 2 블라블라 계속 더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의미예요. 무한항까지 더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첫 번째 이걸 보고 부분합이라 그래서 partial sum이라 그래서 첫 번째의 부분합까지의 부분합을 SN이라 하는데 이 SN에 대해서 극한값을 이렇게 정해서 부분합에 대해서 극한이 존재하면 수렴, 존재하지 않으면 발산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값이 만약에 수렴한다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임의의 값 엡실론 값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sn과 -l과의 차이, n1까지의 합과 l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 n이 얼마보다 크나 같을 때 n보다 크나 같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그대로 하면 전체의 합이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어떤 항 이후 이 뒷부분에 있는 합들은 매우 작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이 극한에 매우 가까워지면 뒷부분의 값은 충분히 작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가 무한급수예요. 무한급수는 수렴과 발산으로 나눠지고 이것은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분합의 극값이 존재하면 수렴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발산이죠. 그래서 무한급수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 안에서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보기로 하면 n 곱하기 n 더 1분의 1에 대해서 얘의 값을 n은 1부터 무한까지를 구해봐라. 이것은 부분합의 극한값을 먼저 만들죠. 그래서 부분합을 만들어서 n까지 k의 k 플러스 1분의 1은 얘는 분수 분해를 이용해서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값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로 만들면 1항 대입하고 2항 대입해서 만들면 1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1로 한 모양이 남겠죠. 그래서 얘가 Sn 부분합의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의 극한값을 만들면 이 Sn 값이 얼마니까 1이니까 이 급수의 값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 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조화급수라는 모양을 볼까요? 조화급수 하모닉 시리즈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블라블라 해서 이렇게 계속 더해가는 이러한 모양이죠. 그래서 S의 2의 K제곱까지의 모양을 확인하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블라블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2의 K제곱분의 1까지 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 값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을 적으면 그리고 5분의 1 대신에 8분의 1 적고 6분의 1 대신에 8분의 1을 적어서 7분의 1 대신에 8분의 1 적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얘는 2의 K제곱분의 1 블라블라 해서 2의 K제곱분의 1까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면 이쪽 값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고 얘는 1 더하기 2분의 1이 얘는 2의 제곱분의 2가 있고 얘는 2의 4제곱분의 2의 제곱이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와서 모양을 바꾸면 2의 K제곱분의 2의 세제곱분의 2의 K-1제곱이 되고 이 값은 1 더하기 2분의 K 값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화급수는 극한값이 한없이 커질 때 그래서 S의 2의 K의 값이라고 하는데 K가
한없이 커질 때 이 값은 극한값에 대해서 k가 한없이 커질 때 1 더하기 2분의 k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죠. 그래서 얘가 한없이 커지니까 이것은 발산한다 이렇죠. 그래서 이 값은 발산해요. 이러한 조화급수의 형태에서 조금 언급할 내용은 이 hn 값을 이렇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면 이렇게 만드는 hn 값은 얘는 증가하는 것은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한없이 커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hn 값이 이렇게 발산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hn 값은 항상 얘는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데 한없이 커지긴 하지만 한 번도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연수가 아니면서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h의 O 값을 정해서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수가 자연수라고 하면 자연수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양변에다가 1, 3, 5를 곱하고 양변에다가 2까지 이렇게 곱해요. 그래서 얘를 곱하면 오른쪽은 1, 3, 5 곱하기 2가 되고 얘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 되는데 조합에는 자연수에다가 자연수 곱했으니까 자연수가 됐죠. 그래서 얘는 자연수가 돼요. 얘는 자연수이고 얘는 약분돼서 자연수이고 얘는 자연수이고 얘는 자연수가 되는데 이렇게 곱한 얘는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5개의 항 중에서 하나의 항만 자연수가 아니므로 얘는 모순이 돼요. 조합변은 자연수고 우변은 자연수가 아니라서 모순이 벌어지죠. 이렇게 해서 H5는 H5는 얘는 자연수가 아님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없이 커지는 값이긴 하지만 자연수 아닌 값을 가지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증명 방법처럼 5니까 지금은 5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홀수와 5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2의 최대 거듭 제곱이 있으면 지금은 4 같은 경우 2의 최대 거듭 제곱이 있으면 그거보다 하나 작은 값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항만, 단 하나의 항만 자연수가 되지 않도록 하면 얘를 증명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조화급수에서 알아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기하급수라고 불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얘는 이제 등비급수예요. 등비급수의 형태는 a 더하기 ar 더하기 이렇게 와서 ar의 n-1제곱 블라블라 가는 거죠. 이것은 이제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의 의미에서 보면 r이 1보다 큰 경우, r이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r이 1이 아닌 경우는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의 이만큼에 대해서의 극한값으로 그 다음에 r이 1인 경우는 na에 대해서 극한값으로 이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수렴한다, 발산한다를 정하는데 이때의 값이 r의 값을 공비라하면 r이 1과 -1 사이이면 r의 n제곱은 0에 가까이 가니까 이 값은 1-r분의 a 값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 얘는 이 급수는 수렴하고 이렇게 생긴 기하급수는 어떤 경우에 수렴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기본적인 급수의 값들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는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급수가 언제 수렴하는지 언제 발산하는지에 대한 수렴성 판정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수렴성 판정을 하기 전에 마지막 예제 하나 더 자주 나오는 값들 중에서
m은 1보다 크고 무한까지 급수 n은 1부터 무한까지 전체의 m의 n 값 m제곱 n 더하기 mn의 제곱 더하기 2의 mn 값으로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구하라, 이런 형태가 최근에 한영대 입시 문제에도 나오기도 했으니까 얘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것은 n은 1부터 무한까지 얘는 mn으로 묶어냈을 경우에 m 더하기 n 더하기 2의 값으로 이렇게 묶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 값의 m은 1부터 무한까지가 됐어요. 시그마 값에 대해서 얘는 n은 1부터 무한까지 이 값은 n분의 1을 이렇게 빼내면 시그마 값에 m은 1부터 무한까지로 다시 적을 수 있고, 이 부분에서 m배의 m 더하기 n 더하기 2분의 값은 이렇게 모을 수 있죠. 다시 한 번 더, n은 1부터 무한까지의 n 곱하기 뒤에 있는 값에 대해서 얘는 n 더하기 2분의 1 값으로 이렇게 묶어내면 뒤에 있는 값은 m이 1부터 무한까지의 텔레스코픽 모드로 바꾸어서 m분의 1 빼기 m 더하기 n 더하기 2분의 전체의 모양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은 n은 1부터 무한까지 2분의 1에다가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뒤에 있는 이 값은 1 빼기 얼마, 그래서 m이 1이니까 그래서 n 더하기 3부터는 다 사라지니까 형태를 보면 얘는 1 빼기 얘는 n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맨 첫 번째 n 더하기 3이니까 이제 n 더하기 2까지 분의 1에다가 n 더하기 2면 2n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남는 꼴은 나머지는 n 더하기 3분의 1부터는 다 사라질 거니까 뒤의 항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1부터 인피니까지 2분의 1에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블라블라 가서 얘는 n 더하기 2분의 1까지는 이렇게 남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죠. 1 대입하면 2분의 1 값에 1 대입하면 얘는 1 빼기 3분의 1 얘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대입했을 때는 3분의 1까지.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를 대입해서 3분의 1, 4분의 1까지가 돼요.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그리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까지 이렇게 남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값에 자 1만 볼게요. 1이 곱해져 있는 경우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경우는 2분의 1은 사라진 경우 없으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남아요. 하지만 여기서 3분의 1인 경우는 얘를 이렇게 곱해지는데 3분의 1인 경우는 이렇게 곱한 건 빠지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의 경우부터는 3분의 1의 얘가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까지만 남는 거예요. 다시 4분의 1의 경우는 여기서 형태가 이게 5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의 경우는 이제 6분의 1까지가 남아서 얘는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까지 이렇게 남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남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은 앞부분의 값을 계산을 다 해야겠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여기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2분의 1이 있고, 여기는 다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k에 k 더하기 1분의 1이 이렇게 있어서 얘는 k가 3부터 무한까지가 있고, 더하기 시그마 값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아니라 3, 5니까 k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1 k는 3부터 무한까지의 형태가 남게 되죠. 그래서 앞의 값은 2분의 1에다가 얘는 6분의 6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얘는 12분의 1에다가 12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3 있고, 얘는 앞부분의 항만 남죠. 그래서 얘는 빠지는 값이 3분의 1만 남고,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2니까 3분의 1 더하기 얘는 4분의 1만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한 값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6분의 11 더하기 여기가 18이죠. 18에서 25, 그래서 24분의 25의 값이 되고, 얘는 3분의 1 값이 되고, 얘는 12분의 7, 24분의 7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2 곱하기 24분의 얘는 44 더하기 44, 24분의 25 더하기 8 더하기 7이 돼서 얘는 24분의 4분의 15, 40, 84가 되죠. 그래서 84 옆에 2가 있으니까 얘는 42가 되나요? 84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4분의 7이 되겠네요. 6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이 값이 4분의 7 값인 거예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얘의 급수의 합은 4분의 7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그 대학생들 수학 경시 대회 중에서 윌리엄 로열 푸트남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푸트남 수학 경시 대회에 나온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양대 입시에도 나오기도 해서 재미삼아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숫자를 여기를 조금 바꾸어서 숫자를 1로 바꾸거나 3으로 바꾸거나 해서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급수가 수렴할 때 얘기라서 급수의 수렴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해지겠네요. 급수의 수렴성 얘기에 대해서 3절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급수의 수렴성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만 먼저 보고 지나가면, n은 1부터 무한까지 an 값이 만약에 이렇게 무한급수의 값이 수렴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렴하면 얘가 수렴한다는 말은 이제 어떤 말인가?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값,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값, 얘가 이제 일반항인데 일반항의 극한값이 얘는 얼마인가를 보면, 이 값은 n이 무한이 갈 때 부분합이 있고 부분합에 하나 모자라는 합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무한다는 얘기니까 부분합의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부분합의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다 이걸 보고 발산 판정법이라고 그래서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다. 반대로 대오명지를 보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얘를 보고 발산 판정법이라고 그래요. 어떤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11.2절까지가 이런 내용이고 3절부터는 이제 적분 판정법과 비교 판정법이 나와서 급수의 수렴성 판정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